여러분들은 럭셔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화려한 외형과 값비싼 가격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럭셔리는 그것에 시간과 공간, 특별한 경험들이 얹혀졌을 때 그 럭셔리란 것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 진정한 럭셔리를 체험해보기 위해 바로 이곳 스페인 이비자 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멋있는 차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L680 모노그램 시리즈입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이 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터트렌드 조윤규입니다. 마이바흐 SL680 모노그램 시리즈의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먼저 소개된 모델이 SL63AMG다 보니까 그 모델을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크롬 그릴입니다. 굉장히 커다랗죠. 세로형 핀으로 쭉쭉쭉쭉 나 있고, 그리고 다른 마이바흐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그릴 가운데 상단에 이렇게 마이바흐 로고가 딱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크롬 그릴이 빛이 나고 멀리서부터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그릴에는 이렇게 크롬으로 딱 테두리가 둘러져 있죠. 사실 이런 크롬을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고급차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릴 하단에 이렇게 마이바흐 로고들이 수백 개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사진으로 봤을 때나 이럴 때는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실물로 보게 되니까 눈에 거슬릴 정도로 눈에 띄는 건 아니에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런 디테일들이 숨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이 보닛에도 굉장히 많은 마이바흐 로고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마이바흐 로고들을 그린 이 보닛, 이게 단순히 뭔가 필름을 씌웠다거나 사람이 손으로 그렸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새로운 공정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런 로고들을 만약에 사람이 그리게 되면은 마스킹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잉크젯 프린터의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이바흐 로고들이 박혀 있는 걸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깊이감을 더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샌딩을 하고 클리어를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4번, 5번 정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들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도장면 아래로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백화점에 갔을 때 뭔가 좀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진열장 아래 보통 있잖아요. 그 진열장 아래에 마이바흐 로고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바흐답게 또 가운데에 가려지는 크롬 핀이 하나 있고, 앞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삼각별 로고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헤드램프도 아주 살짝 다릅니다. 헤드램프의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이 안쪽으로 이 로즈골드 파츠가 좀 새롭게 추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로즈골드 파츠 안에도 마이바흐 로고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 실물이 어떻게 느낌이 많이 다를까? 63AMG와 비교했을 때 실물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느껴질까? 그 AMG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실물을 보게 되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디자인의 요소들을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마이바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잘 느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측면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측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아한 비율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렇게 햇빛을 받게 되니까요, 빨간 도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빛이 나네요. 측면 부분에서 이렇게 먼저 눈에 띄는 건 크롬 가니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니쉬에도 마이바흐 로고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니쉬를 단순히 붙여 놓은 게 아니라 밑에는 세 줄을 이렇게 딱 그어 놓은 모습, 약간 클래식한 멋이 나면서도 이 차의 옆모습을 딱 빛나게 해주는 아주 작고 소중한 그런 장식이 아닐까 싶네요. 프론트 휠은 21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차는 이렇게 멀티 스포크 휠, 간단한 이런 스포크들이 수십 개가 둘러가 있는 형태인데요. 약간 진짜 고급 차들에서 볼 수 있는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안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캘리퍼도 굉장히 크고요. 캘리퍼는 6개의 피스톤을 가진 캘리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에도 이렇게 마이바흐 레터링이 있고, 가운데는 삼각별 로고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프론트 타이어에 이제 폭이 275 사이즈나 됩니다. 275, 35, 21인데 프론트 넓이가 굉장히 넓죠. 뒤에는 305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타이어 너비만 봐도 이 차의 성향을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하단을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크롬으로 된 스커트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이바흐 레터링이 그려져 있고요.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와서 이 부분, A필러 이 부분을 보시면은 셀 AMG, 이전에 만날 수 있었던 AMG 이런 모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까맣게 처리가 돼 있었는데, 마이바흐는 이 부분도 커다란 크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 얼굴이 잘 비치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크롬 부분이 다른 마이바 모델에서는 이렇게 윈도우 테두리를 감싸는 그런 부분들을 다 커다란 크롬으로 만들었죠. 근데 마이바 로고가 끝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가죽으로 감싸놨는데 다 마이바 로고들이 프린팅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윈드 디플렉터가 작게 생긴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딱 이렇게 탑을 열어놓고 이렇게 위에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각도들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뒷모습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투도어 오픈탑 이런 모델 중에 뒷모습은 SL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볼륨감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아름다운, 진짜 아름답다라는 표현 외에는 딱히 수식어로 더 붙일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뒷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이 뒷모습도 마찬가지로 되게 커다란 크롬 장식이 딱 가로질러 갑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머플러 부분이겠죠. 장식이 이렇게 있는데 머플러 자체는 뒤쪽에 좀 숨겨져 있는 형태입니다. 63AMG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다란 머플러 튀어나와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이바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이 한층 절제되고 럭셔리하고 우아한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도 이런 우아한 모습들이 되게 품위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진짜 그런 과격하고 좀 스타일리시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AMG의 커다란 머플러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숨겨져 있다. 트렁크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탑이 열리고 닫히는데 트렁크는 어디 있냐 라고 하면은 네, 딱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되게 깊어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고, 우리가 여행 가방 같은 거, 캐리어 같은 것도 넣으려면은, 캐리어도 뭐 기내용 캐리어나 이런 거 작은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넣을 수가 있고, 커다란 여행 가방 이런 것들도 뭐 실어서 어디 뭐 떠나기 좋은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이고요. 이 부분은 약간 파팅이 되어 있는데 달릴 때 이렇게 딱 올라오는 스포일러 부분입니다. 모노그램 시리즈 중에는 이제 레드 컬러, 화이트 컬러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레드 컬러를 보여드렸고 저쪽에 화이트 컬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도 가볍게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모노그램 시리즈는 빨간색, 흰색 이렇게 두 개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마누팍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도장 색깔이 뭐 50가지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모노그램 시리즈, 약간 뭐 한정판 같은 스페셜 시리즈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무광 흰색,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붉은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광 흰색도 보다 보면 굉장히 우아합니다. 고급스러운 흰색인데 인테리어에 화이트와 어우러져서 진짜 말로 표현이 진짜 너무 어렵네요. 진짜 아름답고 우아하다. 휠은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는 다른 휠이 끼워져 있어서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커다란 스포크가 5개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바흐의 그 커다란 면이 있는 휠, 거기다가 이런 디테일들을 추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아까 빨간 차에서 보여드렸던 그 멀티 스포크 휠, 스포크가 굉장히 많은 그 휠이 조금은 더 마음에 드는데, 이 차에 있는 휠도 이 나름대로의 멋이 굉장합니다. 진짜 뭔가 시선을 확 잡아 끌기 위한 그런 요소랄까요? 이런 휠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 이 차의 보닛을 보시면은 이 차에는 마이바흐 로고가 없어요. 마이바흐 로고는 넣고 말고를 주문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굳이 막 이런데 마이바흐 로고 너무 많은 거 싫어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옵시디언 블랙 색상에, 이 차도 검은색 페인트 도장이 굉장히 깊은 뭐 그런 느낌의 이런 검은색 후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만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 사진으로 보면은 진짜로 이 패턴이 많은 게 조금은 과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실제로 보는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있는 것도 멀리서 보면 그렇게 티가 안 나고요.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눈에 띄는 그런 디테일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좀 옵션 가격이 살짝은 비싸다고 하네요. 흰색 차도 봤고, 인테리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딱 문을 열었을 때 너무 예쁜 흰색으로 인테리어를 감싸 놓은 게 먼저 눈에 띕니다. 자, 이 스티어링 휠은 안쪽은 가죽으로 싸놨고 바깥쪽은 이렇게 우드 트림으로 구성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딱 손으로 잡으면은 바깥쪽은 단단하고 안쪽은 부드럽고, 요 감촉이 생각보다 되게 좋거든요. 약간 고급차에 럭셔리한 차, 그런 고급스러운 감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차에 이런 형태의 스티어링 휠을 많이 사용하죠.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볼 수 있었던 그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능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바뀐 점이라고 한다면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겠죠. 네,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손목을 받치는 어떤 그런 구조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마이바흐로 오면서 이렇게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버튼이 하는 일은 이제 소프트탑을 열고 닫는 그 버튼을 오른쪽은 닫는 거, 왼쪽은 여는 거 이렇게 버튼 구성을 배치했고요. 원래 AMG에서는 저 버튼 대신에 터치스크린에서 조작하는 걸로 만들어 놨었는데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를 메르세데스 쪽도 좀 인정을 하고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으로 따로 빼는 게 맞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바흐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부분 변경되는 그런 모든 SL에는 이렇게 버튼 타입의 소프트탑 만든다고 합니다. 자, 시트도 한번 볼게요. 시트가 제가 어제 잠깐 앉아보니까 국산 AMG의 그 시트보다는 훨씬 더 편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은 이런 스티칭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딱 봐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진짜 그런 명품 의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들, 그리고 커다랗게 마이바흐 로고, 이런 부분들도 마이바흐를 잘 새겨 놓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뒷공간은 작은 가방 같은 거는 그냥 충분히 놔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인테리어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L에서 크게 변한 건 없어서 제가 이 이상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부와 내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전 지금부터 이 차와 함께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바흐 SL680을 타고 이비자섬의 도로로 나왔습니다. 여기 풍경이 진짜 너무 환상적이네요. 자, 일단 이 차의 파워트레인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SL63에 들어갔던 8기통 엔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8기통 4000cc 트윈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요. 최고 출력은 580마력 정도 되고 최대 토크는 81.4kg 포스미터 그 정도 됩니다. 사실 출력도 63AMG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같은 출력을 두고 마이바흐에선 어떻게 또 해석을 할까라는 점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확실히 그 63AMG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풍요로운 이런 감정보다는 되게 공격적으로 솟구쳐 나가기 위한 그런 출력에 가까웠다고 치면요, 지금 이 마이바흐 SL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풍요로움, 진짜 넉넉하고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한 그런 출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있으면은 막 속도를 내고 달리거나 엔진을 막 쥐어짜면서 이렇게 달리는 그런 게 전혀 땡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못하는 차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긋하게 달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의 주행 모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이바흐 모드고, 하나는 컴포트 모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사실 컴포트와 마이바흐 모드도 둘 다 컴포트 성향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이바흐 모드 같은 경우에는 다운시프트를 잘 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은 어차피 8기통 엔진 자체가 출력이 굉장히 넉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 여유 있는 출력을 바탕으로 쭉 밀어 올리는, 진짜 그냥 밀어 올리는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580마력에 출력을 이렇게 맹렬하게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차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막 달려나갈 때보다는 이렇게 여유 있게 크루징 할 때가 훨씬 더 매력이 느껴지는, 어쨌든 그 여유로움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차감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SL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거는 SL63AMG였기 때문에, AMG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델을 먼저 타봤고, 뭐 기준이 그 모델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투도어 쿠페류, 이게 지금 이런 형식들 투도어 컨버터블에서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은 편에 속해요. 물론 이 스페인 이비자 섬의 도로가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도로에 요철도 잘 없고 이래가지고 뭔가 거슬리는 점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뭔가 뭐 과속 반지탁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부드럽게 타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마이바흐에서 기대하는 항목이죠. 이걸 위해서 댐퍼 세팅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마이바흐의 성향에 맞게 모두 바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차의 성향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AMG처럼 코너를 막 이렇게 막 타고 진짜 그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그런 차가 아니잖아요. 되게 럭셔리 GT 딱 그 느낌을 위해서 승차감도 부드럽고 여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가 가장 잘 어울리는 도로가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런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은 진짜 뭐 세상 만사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되게 평화롭습니다. 뭔가 차 안으로 잔진동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요. 딱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를 위해서 댐퍼의 압력이나 이런 거를 모두 다 조절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 마이바흐라는 이름에 정말 잘 맞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승차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과속 방지턱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런 거 그냥 툭툭 넘어 그냥 마치 S클래스를 타는 것처럼 푹신푹신하게 부드럽게 방지턱을 잘 넘습니다. 전혀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이 방지턱을 잘 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핸들링 같은 경우도 마이바의 특성에 맞춰서 조절했죠. 63 AMG에 비교했을 때 의도적으로 언더스티어의 성향을 조금 더 짙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캠버의 각도를 약간 더 마이너스 쪽으로 맞춰가지고 직진 안정성도 좀 더 향상시켰다고 해요. 다 이제 이 차의 의도에 맞춘 그런 세팅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지금 이 차가 뭐 공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코너링 퍼포먼스에 뭐 한계를 본다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와인딩 로드를 좀 가볍게 이렇게 달려봤을 때 절대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은 차가 아니에요. 무게가 살짝 뭐 느껴지기는 하는데 코너링 퍼포먼스도 약간 그 GT 성향에 맞춰서는 GT라는 그 기준에 맞춰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편에 속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에게 딱히 뭐 어떤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게 이 차의 주 목적이겠죠. 그 목적을 딱 포커스를 두고 이 차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면은 진짜 잘 만든 차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브레이크도 AMG에서 느껴졌던 예민함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되게 부드럽고 담력도 조금 이제 쑥 밟아야 제동력이 딱 느껴지는 그 정도의 담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이비자 섬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비자 섬에서 할까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 섬에 있는 도로들이 전부 다 좀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승 코스를 그렇게 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저희가 달리고 있는 도로는 대부분 그런 편이에요. 근데 이 차가 잘 어울리는 거는 저는 딱 이 마이바흐 모두 놓고 고속도로를 그냥 쭉 달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비자 섬에서 할까? 안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에겐 이비자 섬이 클럽, 밤에 하는 파티 막 이런 걸로 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유럽에서는 여기가 되게 고급스러운 휴양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럭셔리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말마다 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별장에서 하루 이틀 쉬다 돌아가고 약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지금 이비자 섬에서 이 마이바흐를 타는 거는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되게 럭셔리한 이 투도어 컨버터블 모델을 타고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이제 마이바흐가 이비자 섬에서 이 시승 행사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탑을 한번 열어볼게요. 시속 60km 이하로 달리고 있으면은 20초 안으로 대략 한 15초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되게 금방 열리고 닫힙니다. 바깥에 자연에서 들리는 새소리나 나무들이 바람을 타고 스치는 이런 소리들, 이런 것들이 모두 잘 들려요. 되게 기분이 좋죠. 사실 오늘 햇빛이 구름이 많이 껴서 어디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또 어디는 햇빛이 안 들어오고 약간 이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느껴지는 거는 일단 바깥에 소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근데 이 차가 톱을 닫고 있을 때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셀 63은 약간 뭐 바람이 새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들리는 편이었는데 이 차는 마이바흐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용해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약 70kg 정도의 인슐레이터, 흡음재, 차음재 이런 것들을 더 뜯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유리들도 이중접합 그 유리들로 바꿨고요.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조용하면서 차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팔기통 엔진의 이런 소리들, 이런 것들만 잘 들린다. 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뭐 뒤에 이렇게 바람을 막기 위한 이런 장치들도 생겼죠. 이 차가 원래 4시터에서 2시터로 바뀌면서 윈드 디플렉터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SL63을 시승했을 때보다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적어지고, 그 차도 바람이 많이 들어온 차는 아니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도 더 안 들어옵니다. 보면 딱 머리 위로 이렇게 진짜 가볍게 바람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 정도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차 뭐 스티어 특성, 아까 뭐 언더스티어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 차 또 포매틱에 사륜구동 있죠, 후륜 조향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후륜 조향의 세팅도 AMG에서 했던 그런 칼 같은 이런 박자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AMG는 진짜 후륜 조향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좀 느끼기 힘들 정도로 진짜 박자가 딱딱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델은 약간 의도적으로 반의 반 박자 정도 살짝 늦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진짜 칼박으로 막 이렇게 따라오면은
사실 오래 달리다 보면 좀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달리고 할 때는 뒤에 후륜 조향이 약간 박자가 살짝 늦는 게 오히려 편안한 이런 주행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셰시의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진짜 뭔가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은 아니더라도 그냥 가볍게 코너를 타는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활약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언제 이런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스페인 이비자 섬에서 진짜 죽여준 날씨와 그리고 죽이는 차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럭셔리한 투도어 GT 오픈탑 그런 모델입니다. 뭔가 수식어가 되게 길어지죠. 그만큼 이 차가 단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입체적이고 깊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달리기 위한 그런 투도어 오픈탑 이런 모델이 아니라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도로의 이런 풍경들을 즐기기 위한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뭐 적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차가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진짜 이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스페인 이비자 섬에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L680 모노그램 시리즈 세계 최초 시승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모터트렌드 조용규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그런 자동차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